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7일 코멘트입니다. 네, 어제 휴일 잘 보내셨나요? 한국이 11년 만에 다시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진입을 했고, 지난 2월에 중국의 정찰 풍선 격추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국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이 취소가 된 이후에 몇 주 안에 다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많은 고위 관료들과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친중국 성향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과거 2년 동안 서로 으르렁거리던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지원하는 LIV 투어와 미국의 PGA 투어 그리고 유럽의 PGA 투어까지 합쳐서 통합을 해서 합병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LIV 투어의 승리죠. 사우디의 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중요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주가 지수들이 별로 큰 움직임이 없이 조금만 올랐다 이런 것이고요. 어제 발표했던 새로운 VR 헤드셋 가격이 엄청 비싸죠. 3,499불 457만 원 정도의 스키 고글처럼 생긴 이것이 콘텐츠가 많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좀 뭐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예측이 나왔고 소비자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그저께 발표하는 날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다시 어저께 0.21%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유럽의 중앙은행의 총재는 여전히 유럽에는 인플레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회의에서도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형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러셀 2000 지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대형 기술주들이 들어가 있는 나스닥 100 사이의 비율, 그러니까 괴리감이 2000년 초에 닷컴 붕괴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돈들이 러셀 2000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 나스닥에 들어가고 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대형 기술주들을 투자가들이 선호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AI 열풍으로 나스닥에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 조금씩 더 많은 돈들이 빠져나오면서 이제는 러셀 2000의 같은 소형주들에게는 돈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중국의 큰 은행들에게 1년에 최소 2번 이상은 예금 금리를 인하하라고서는 요구했습니다. 결국은 예금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을 내야 하는 은행들은 더 많은 기업이나 업계에다가 자금을 지원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정부는 기본 금리를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2일에 출시가 된 리플이 발행 11주년을 맞아 리플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어제 72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다 회복이 됐다는 거죠. 한 두 달 전에 비교해서. 근데 리플의 변호사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소송에 대해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승소할 가능성은 3% 미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증권관리위원회는 바이낸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가상화폐인 코인베이스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죠. 소송을 하면서 가상화폐 가격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12% 이상 하락을 했고요. 바이낸스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7억 8천만 불, 1조 126억 원이라는 돈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주주인 심천의 본사가 있는 전기차 회사인 BYD, Build Your Dreams의 약자입니다. 중국에서 폭스바겐의 판매 대수를 눌렀고요. 현재 53개국에서 판매하는 중이고 특히 브라질, 콜롬비아, 이스라엘, 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 설립이 된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서브웨이는 중국에 진출한 지가 30년이 되는데 향후 20년 동안 4,000개의 새로운 매장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정부는 어제 고등법원에서 글로리 투 홍콩이라는 2019년 반중국시 당시에 만들어져서 불리게 된 노래를 금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글로리 투 홍콩이라는 노래는 1997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간 이후 처음으로 홍콩에서 금지가 되는 노래가 됩니다. 홍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코멘트에 썼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댐에 대한 폭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도 굉장히 큰 댐이 미사일 발사로 해서 무너졌습니다. 수위가 올라가면서 드니프루시 근처의
10개 마을의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 했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농작물의 가격의 상승은 없었지만 밀가루의 가격은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노조가 정년을 64세 높이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이에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상의 특별 권한으로 개혁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하려고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보이는데 초창기는 데모할 때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파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한 40만 명에서 한 60만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동력이 좀 떨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FDA는 존슨앤존슨의 수요도 없고 인기도 별로 없는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주가는 0.088% 하락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11.2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포트폴리오에서 파이저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러한 그 백신 관련주들 다 빼버렸습니다. 한 몇 달 됐죠. 최근에는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라이렐리라는 의약회사를 제가 대신 집어넣는데 오히려 그런 회사의 주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바르는 선블록 로션에 관한 재미난 발표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SPF,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하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로운 태양광선을 막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SPF 30은 유해한 광선을 97% 막고 50이면 98%, 100이면 99% 막는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이 더 비싸지죠, 올라갈수록. 또한 SPF는 화상을 유발하는 UV라는 자외선에 대한 보호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UVA 광선에 대한 보호 수단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원한다면 그 브랜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좀 광범위한 스펙트럼이라고 쓰여져 있는 SPF가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고요. 선스크린은 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땀으로 젖게 되면 지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피부에 유해한 광선에 더 쉽게 노출이 된다고 했고요. 아무리 방수가 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하더라도 40분 또는 80분마다 계속 피부에 발라줘야 하고 수영을 한 후나 땀을 흘린 후에도 다시 발라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선스크린은 FDA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들은 괜히 SPF 수치가 높은 비싼 제품을 사기보다는 SPF 15 이상의 차단제를 매 2시간마다 최소 발라줘야 하고 추가로 모자라든지 또는 다른 것으로서 얼굴이나 이런 곳을 가리는 것을 추천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직사광선을 쬐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5살의 BTS 멤버 중에 한 명인 정국이라는 사람의 데뷔 첫 솔로 앨범이 나올 예정이나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고 발표했고요. BTS는 올해 데뷔 10주년 기념 앨범을 6월 9일에 발표할 예정인데 제가 저번에 썩 말씀을 드렸고 저 네이버 카페에도 썼습니다만 카카오의 유료 회원 단톡방에는 향후에도 계속 음원을 올릴 것입니다. 거기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네이버 카페에는 저작권 보호 협회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제가 쓴 글들이 자꾸 지워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쪽에는 첨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수요일이 되시길 바라며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